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밤 9시였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마음을 접은 지 겨우 10분 뒤였습니다. 오늘은 제 70번째 생일이었어요. 아침부터, 아니 어제부터 저는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이라도 올까 봐요. 하지만 하루 종일 아무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아들은 바빴고, 딸은 멀었고, 며느리는 더 이상 저를 찾지 않았습니다. 식탁 위에는 아직도 따뜻함을 잃은 잡채와 불고기가 그대로 놓여 있었어요. 괜히 기대했나? 혼잣말을 하며 불을 껐습니다. 그런데 그때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그 소리가 왜 그렇게 무섭던지요. 혹시 이 집을 보러 온 사람일까? 아니면 정말로 나를 찾으러 온 사람일까? 이야기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구독은 무료이니 편하게 눌러주세요. 초인종이 울리기 전 그 긴 하루는 아주 조용하게 시작되었습니다. 한영숙은 새벽 5시에 눈을 떴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깬 이유를 스스로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녀의 70번째 생일이었으니까요. 이 나이가 되면 생일이 뭐가 대수냐고들 합니다. 하지만 영숙에게 생일은 여전히 특별한 날이었습니다. 평생을 가족을 위해 살아온 시간 속에서 단 하루쯤은 자신이 주인공이 되어도 괜찮은 날이었으니까요. 그녀는 이불을 정리하고 조용히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아직 어둠이 남아 있었고 동네는 잠든 듯 고요했습니다.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고 냄비를 올렸습니다. 미역을 불리고 물을 붓고 소고기를 넣었습니다. 손이 조금 떨렸습니다. 괜히 긴장하네. 혼잣말처럼 중얼거리며 웃어보았지만 그 웃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국이 끓어오르는 동안 그녀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식탁 위에 놓인 휴대폰으로 향했습니다. 화면은 어두운 채로 아무런 소식도 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아들은 늘 아침에 연락을 해오던 사람이었습니다. 엄마, 잘 잤어? 짧은 한마디라도 빠지지 않았지요. 그런데 오늘은 아직 아무런 연락이 없었습니다. 바쁘겠지 월요일이니까. 그녀는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마음 깊숙한 곳까지 닿지는 않았습니다. 미역국 냄새가 부엌에 퍼졌습니다. 영숙은 그 냄새를 맡으며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30년 전, 40년 전, 아이들이 어릴 때는 생일이면 항상 북적였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나 먼저 줄래? 아니야, 내가 먼저야. 작은 식탁 앞에서 아이들이 떠들던 모습, 남편이 괜히 큰 소리로 웃던 모습, 그 모든 장면들이 마치 다른 사람의 기억처럼 멀게 느껴졌습니다. 영숙은 국을 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혼자 식탁에 앉았습니다. 숟가락을 들었다가 잠시 멈췄습니다. 혼자 먹는 미역국이 이렇게 싱거웠나? 그녀는 작은 한숨을 내쉬며 한 숟갈을 떠먹었습니다. 따뜻한 국물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이상하게도 속은 더 허전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나서도 그녀는 자리에서 쉽게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괜히 휴대폰을 한 번 더 확인했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톡! 작은 알림 소리가 울렸습니다. 영숙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급하게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하지만 화면에 떠 있는 건 광고 메시지 하나였습니다. 순간 그녀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헛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래, 뭐 다들 사는 게 바쁘지.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 끝에는 설명할 수 없는 쓸쓸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영숙은 거실을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들. 그 속에 자신도 분명 웃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웃음이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사진에 다가갔습니다. 이때는 참 좋았지. 손으로 액자를 살짝 닦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그때는 내가 필요했으니까. 그 말은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시계 초침 소리만이 천천히 아주 또박또박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직접 전화를 걸까 고민했습니다. 아들 번호를 눌렀다가 다시 지웠습니다. 먼저 전화하면 괜히 더 서운할 것 같네.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한 듯 천천히 장바구니를 들었습니다. 그래도 애들 오면 먹을 건 있어야지. 그녀의 발걸음은 조금 느렸지만 여전히 누군가를 기다리는 방향으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도 오지 않을지도 모른다는 걸 알면서도 그녀는 여전히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날이 자신의 생일이었으니까요. 시장에 다녀오는 길, 한영숙은 장바구니를 두 손으로 단단히 잡고 천천히 골목을 걸었습니다. 봄 기운이 조금씩 올라오는 날씨였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가벼워지지 않았습니다. 생일날이라고 해서 장을 보러 나간다는 게 우습기도 했고 혹시라도 저녁에 아이들이 오면 빈 식탁을 보게 하고 싶지 않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영숙은 머릿속으로 메뉴를 정해두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소고기 불고기, 며느리가 젓가락을 잘 대는 잡채, 손주가 먹기 좋게 동그랗게 부친 동태전, 그리고 딸이 오면 꼭 챙겨주고 싶었던 도라지 무침까지. 누가 보면 잔칫날인 줄 알 만큼 품이 많이 드는 음식들이었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생일상까지 차리세요. 반찬가게 사장 여자가 웃으며 말했을 때 영숙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래도 애들 오면 좋아하잖아요. 그 말은 사실이기도 했고 사실이고 싶어서 붙들고 있는 희망이기도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자마자 그녀는 외투도 벗기 전에 쌀부터 씻었습니다. 불고기감을 양념에 재워두고 당면은 물에 담갔고 냉장고 맨 아래 칸에서 며칠 전 사둔 배를 꺼내 채를 썰었습니다. 칼질을 하는 손끝이 예전 같지는 않았습니다. 도마 위에 칼이 닿는 소리가 조금씩 더뎠고 가끔은 손목이 저려 잠깐 멈춰 서야 했습니다. 그래도 영숙은 쉬지 않았습니다. 무언가를 계속 준비하고 있어야만 마음속에서 슬그머니 고개를 드는 불안을 보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점심 무렵이 되자 햇빛이 부엌 바닥끝까지 들어왔습니다. 그제야 영숙은 앞치마에 손을 닦고 휴대폰을 다시 들여다보았습니다. 부재중 전화 없음, 문자 없음, 가족 단체방에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는 단체방 창을 열었다 닫았다 했습니다. 아들 프로필 사진, 딸 프로필 사진, 손주가 그려 넣은 듯한 며느리의 캐릭터 사진이 차례로 보였습니다. 모두 그대로인데 왜 자기만 그들 바깥에 밀려난 사람처럼 느껴지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어젯밤 아들과 나눈 통화가 떠올랐습니다. 엄마, 내일 저녁엔 갈게.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간단히 해. 그래도 너 좋아하는 불고기는 해놔야지. 아유, 엄마 또 힘들게 그러지 말고. 힘든 건 무슨. 오랜만에 다 같이 얼굴 보면 좋지. 응, 저녁에 보자.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녁에 보자. 그 한마디가 영숙의 하루를 지탱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녀는 괜히 싱크대 앞에 서서 수세미를 쥐고 그 말을 다시 떠올렸습니다. 혹시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나? 혹시 며느리 쪽 집안에 무슨 일이 있나? 혹시 딸은 도로가 막혀 늦는 건가? 사람은 기다릴수록 상대를 이해하는 방향으로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서운함이 밀려오기 전에 자기 마음을 다치지 않게 하려고 변명부터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영숙도 그랬습니다. 그래, 아직 점심이지. 저녁까지는 한참 남았잖아. 그녀는 스스로를 달래며 잡채를 볶았습니다. 투명해진 당면 위로 참기름 냄새가 올라왔고 색색의 채소들이 반질반질 빛났습니다. 평소 같으면 음식이 잘 되면 마음도 조금 풀렸을 텐데 그날은 이상하게도 음식이 완성될수록 가슴이 더 무거워졌습니다. 차려놓은 만큼 허무해질까봐 두려운 마음이 냄비 뚜껑을 열 때마다 같이 올라왔습니다. 오후 3시가 넘자 딸에게서라도 연락이 올 법했습니다. 영숙은 결국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1번, 2번, 3번. 그러다 연결되지 않고 음성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영숙은 아무 말도 남기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딸은 어릴 때부터 다정한 아이였습니다. 생일이면 손으로 삐뚤빼뚤 쓴 편지를 건네던 아이. 결혼해서 타지로 간 뒤에도 계절이 바뀔 때마다 먼저 안부를 묻던 아이. 그 아이마저 전화를 받지 않는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 초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때 현관 옆 벽시계가 땡하고 4시를 알렸습니다. 그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아직도 기다리니? 하고 묻는 것처럼요. 영숙은 거실에 앉아 있다가 문득 지난달 저녁 식사가 떠올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다녀간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식사 후 분위기가 이상하게 무거워졌습니다. 며느리가 물컵을 만지작거리며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요즘은 혼자 사시는 분들도 아파트 많이 알아보세요. 영숙은 처음엔 별뜻 없이 들었습니다. 그저 시대가 바뀌었으니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나보다 했지요. 그런데 아들이 뒤이어 말을 받았습니다. 이 집은 관리하기도 힘들고 계단도 많고 엄마 무릎도 안 좋잖아. 그래도 내가 평생 산 집인데. 알지. 근데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지. 집값 괜찮을 때 정리하고 우리 근처로 오면 좋잖아. 그때 며느리가 덧붙였습니다. 어머님도 편하시고 저희도 자주 볼 수 있고요. 말은 부드러웠지만 영숙은 이상하게 마음이 서늘했습니다. 저희도 자주 볼 수 있고요. 그 말이 정말 자신을 위한 말인지 아니면 다른 계산이 섞인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그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너희가 이 집 팔아서 뭘 하려고 그러니? 엄마, 또 왜 그렇게 받아들여? 아니, 내가 물어볼 수도 있지. 우리가 엄마 생각해서 하는 말이잖아. 아들은 조금 짜증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며느리는 그 옆에서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어머님 재산 탐내는 사람처럼 들리세요? 그 순간 영숙은 더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인 적 없다고 말하면 거짓말이 될 것 같았고, 그렇다고 솔직하게 말하면 정말 다 무너져 버릴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기억은 늘 현재의 불안을 만나면 더 선명해집니다. 영숙은 소파에 앉아 그날의 표정들과 어조를 하나씩 떠올렸습니다. 아들이 시선을 피하던 모습, 며느리가 유난히 다정한 척 웃던 입꼬리, 그리고 자꾸만 집안 구석구석을 살피던 눈길. 설마, 영숙의 입술 사이로 혼잣말이 새어나왔습니다. 오늘 일부러 안 오는 건 아니겠지. 그 한마디를 입 밖으로 꺼내는 순간 막연한 불안은 처음으로 모양을 갖췄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을 밀어내기 시작했고 오늘이 그걸 확인시켜주는 날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녀는 급히 그 생각을 지우려 했습니다. 사람 마음을 그렇게까지 나쁘게 보면 안 된다고, 자식이 어떻게 그러겠냐고 스스로를 타일렀습니다. 하지만 한번 시작된 의심은 쉽게 멈추지 않았습니다. 저녁 6시가 되자 영숙은 식탁을 차렸습니다.
하얀 식탁보를 펴고 접시를 4벌 꺼냈습니다. 아들 자리, 며느리 자리, 딸 자리, 그리고 손주 자리. 자기 앞에도 그릇을 놓았지만 정작 그 식탁은 어느 자리 하나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오기로 한 자리는 비어 있을 때 더 눈에 띄는 법입니다. 7시가 되었을 때 그녀는 결국 아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2번 울리고 아들이 받았습니다. 엄마. 동현아, 어디쯤이니? 아, 엄마, 지금 좀 정신이 없어서. 오늘 온다고 했잖아. 알지. 근데 회사 일이 좀 길어졌어. 그럼 몇 시쯤 오는데? 그게 아직 모르겠어. 영숙은 잠시 말을 잃었습니다. 배경 너머로 사람들 웃는 소리 같은 것이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회사인지 아닌지 분간할 수 없는 소리였습니다. 동현아. 응. 엄마가 음식 다 해놨다. 엄마, 너무 많이 하지 말라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니. 엄마, 일단 좀 이따 다시 전화할게. 뚝. 통화는 그렇게 끝났습니다. 영숙은 한동안 휴대폰을 귀에서 내리지 못했습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니. 그 말 속에는 차마 다 꺼내지 못한 서운함이 고스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생일이라서 기다렸다는 말도, 하루 종일 혼자였다는 말도, 혹시 너희가 나를 귀찮아하는 거냐고 묻고 싶은 마음도 모두 목구멍에서 멈춘 채 다시 가슴속으로 떨어졌습니다. 주방으로 돌아온 영숙은 불고기 냄비의 불을 다시 약하게 줄였습니다. 3번째 데우는 것이었습니다. 잡채는 이미 가장자리가 말라가고 있었고 저는 식어 딱딱해졌습니다. 그녀는 물 한 잔을 따라 마셨습니다. 찬물이 목을 스치고 내려가는데도 속은 타들어갔습니다. 창밖은 어느새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골목에 하나둘 불이 들어오고 다른 집들 창문에서는 저녁 식사 준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누군가는 문을 열고 아이를 부르는 소리를 냈고 누군가는 웃으며 택배 상자를 들고 들어갔습니다. 세상은 평소와 다르지 않게 저녁을 맞고 있는데 영숙의 집만 시간이 멈춰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녀는 식탁 앞에 서서 빈 의자들을 오래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아직도 너희 엄마인데. 그 말은 식어버린 음식들 위로 조용히 떨어졌습니다. 대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밤 9시가 되자 한영숙은 결국 불을 껐습니다. 거실 형광등이 꺼지자 집안은 순식간에 어두워졌습니다. 창밖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가로등 불빛만이 식탁 위를 어둡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불고기는 이미 식어 기름이 굳어 있었고 잡채는 윤기를 잃은 채 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서 있었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그 식탁 앞에 그대로. 이제 안 오는 거겠지.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무언가가 마음속에서 툭 하고 떨어졌습니다. 기다림이 끝나는 순간은 언제나 조용합니다. 아무 소리도 없이 그저 마음이 먼저 포기해버리는 것이니까요. 영숙은 천천히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제야 느껴졌습니다. 오늘 하루가 얼마나 길었는지. 아침부터 지금까지 그녀는 계속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전화 한 통, 문자 한 줄, 혹은 엄마 나 지금 가는 중이야 라는 말 한마디. 그런데 아무것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이건 좀 아니지. 그녀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하지만 그 말 끝에는 힘이 없었습니다. 누굴 탓하기에도 이미 너무 늦어버린 것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고개를 들어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익숙한 집인데도 낯설게 느껴졌습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얼굴들. 그 속에서 그녀는 가운데 서 있었습니다. 양옆에는 아들과 딸이 서 있었고
남편은 어깨를 펴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서 그녀는 분명 가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나는 뭐지? 영숙의 입술이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나는 아직도 저 사람들한테 가족이 맞나? 그 질문은 스스로에게 던진 것이었습니다.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 천천히 부엌으로 걸어갔습니다. 싱크대 위에 놓인 그릇들을 하나씩 치우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먹지도 않은 음식들을 아무 말 없이 덜어내고 랩을 씌웠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습니다. 괜히 많이 했네. 그녀는 다시 한번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 말에는 후회가 담겨 있었고 그보다 더 깊은 곳에는 기대했던 자신에 대한 자책이 담겨 있었습니다. 음식을 냉장고에 넣다가 그녀는 문득 멈췄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반찬통을 내려놓고 싱크대에 손을 짚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떨궜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 조용한 부엌 안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작게 울렸습니다. 평생 다 해줬는데 아이들 어릴 때는 단 한 번도 생일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돈이 없어도 케이크 대신 떡을 사서라도 축하해줬고 손으로 만든 반찬이라도 상을 차렸습니다. 비 오는 날에도 눈 오는 날에도 아이들이 먹고 싶다는 건 뭐든 해줬습니다. 그게 엄마니까. 그게 가족이니까. 그런데 나는 왜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목이 막힌 것처럼 더 이상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결국 싱크대 앞에 기대어 조용히 울었습니다.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애썼지만 숨이 자꾸 떨렸습니다. 눈물이 떨어져 손등에 맺혔습니다.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그 말은 거의 들리지 않을 정도로 작았습니다. 하지만 그 말이 그녀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다가 영숙은 다시 거실로 나왔습니다. 불을 켜지 않은 채 천천히 소파에 앉았습니다. 집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더 크게 느껴졌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 시계 초침 소리, 그리고 자신의 숨소리, 그 모든 것이 이 집에 혼자 있다는 사실을 더 또렷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혹시나, 정말 혹시나 해서 화면을 켰습니다. 여전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아들에게 한 번 더 전화를 걸까? 아니면 딸에게 메시지를 남길까? 손가락이 화면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내려왔습니다. 됐어.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그 말은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그녀 자신도 몰랐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거실 불을 완전히 꺼버렸습니다. 집안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창밖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그 어둠 속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이 내 생일인데. 그 말 뒤에는 아무것도 붙지 않았습니다. 기대도 원망도 이제는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저 텅 빈 마음만이 남아있었습니다. 그 순간이었습니다. 딩동.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한 번, 그리고 조금의 간격을 두고 다시 한 번. 딩동. 영숙의 몸이 굳었습니다. 심장이 갑자기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간에 누가? 그녀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한 채 문 쪽을 바라봤습니다. 손끝이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설마. 그녀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이 집 보러 온 건가? 그 생각이 먼저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야. 아니면 말을 끝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현관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점점 더 크게 뛰었습니다. 문 앞에 서서 손잡이에 손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을 열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한영숙은 잠시 숨을 쉬는 법을 잊었습니다. 어두운 골목길에 서 있던 건 낯선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먼저 보인 건 작은 케이크 상자였고 그 뒤로는 익숙한 얼굴들이었습니다. 아들 김동현, 며느리 최수진, 타지에 사는 딸 김지연, 그리고 손주까지 모두 현관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얼굴들이 눈앞에 있는데도 영숙의 마음은 기쁘게 뛰지 않았습니다. 놀람도 반가움도 서운함도 한꺼번에 밀려와 오히려 아무 감정도 느껴지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가 먼저 활짝 웃으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생일 축하해. 동시에 아들이 들고 있던 초에 불이 켜졌고 며느리는 꽃다발을 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딸은 서둘러 박수를 치며 억지로 밝은 목소리를 냈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 많이 기다렸지?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영숙의 표정이 아주 미세하게 굳었습니다. 기다렸지, 라는 말. 그 말은 너무 가벼웠습니다. 아침부터 밤까지 마음이 닳도록 기다린 사람에게 많이 기다렸지? 라는 한마디는 너무 쉽게 지나가는 말이었습니다. 영숙은 문을 반쯤 연 채 그대로 서 있었습니다. 손잡이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아주 천천히 말했습니다. 이 시간에? 그 짧은 한마디에 가족들의 표정이 동시에 흔들렸습니다. 아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집안을 힐끗 봤습니다. 엄마, 우리 그냥 들어가서 얘기하자. 지금? 응, 들어가서 같이 케이크도 자르고. 영숙은 쉽게 비켜서지 못했습니다. 이 사람들이 오늘 하루 자신에게 어떤 시간을 남겼는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들어와 촛불만 켜면 끝나는 일이 아닌걸. 가족들은 아직 모르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조심스럽게 영숙의 팔을 잡았습니다. 엄마, 미안해. 일단 안으로 들어가자. 그제야 영숙은 몸을 옆으로 조금 비켰습니다. 가족들은 하나둘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낮부터 비어있던 거실에 사람들의 기척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손주의 운동화 벗는 소리, 며느리가 꽃다발 포장 비닐을 정리하는 소리, 아들이 케이크 상자를 식탁 위에 올려놓는 소리. 그렇게 한순간에 집은 다시 가족이 있는 집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영숙은 그 풍경을 낯선 사람처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실 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환한 불빛 아래 식탁 위에 음식들이 드러났습니다. 아침부터 정성껏 만든 불고기, 잡채, 전, 나물. 하지만 이미 다 식어 있었습니다. 한 번도 젓가락이 닿지 않은 그대로의 모습이 오히려 더 선명하게 하루의 시간을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며느리의 시선이 그 식탁에 멈췄습니다. 그녀는 잠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어머님 다 준비하셨어요? 오기로 했으니까. 영숙의 대답은 짧았고 조용했습니다. 그 말 안에는 수십 번 휴대폰을 들여다본 시간과 3번이나 음식을 데운 시간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무 말 없이 의자를 빼앉으려다가 영숙의 눈치를 보고 다시 일어섰습니다. 평소라면 손주가 먼저 케이크를 열어보자고 재촉했을 텐데 그날만큼은 아이도 어른들의 분위기를 느낀 듯 조용했습니다. 딸이 먼저 케이크 상자를 열었습니다. 작은 생크림 케이크 위에 엄마 70번째 생일 축하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정성은 있었지만 그 문장을 보는 순간 영숙의 가슴은 오히려 더 답답해졌습니다. 70번째 생일. 그 의미를 정말 알고 있었다면 이렇게 밤 9시에 와서는 안 되지 않았을까.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사실은요. 영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빛은 화를 내는 사람의 눈빛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너무 많이 참아서 더 차가워진 사람의 눈빛이었습니다. 사실은 순간 거실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습니다. 아들은 헛기침을 한 번 하고는 말을 골랐습니다. 엄마, 오늘 일부러 조금 늦게 온 거야.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영숙은 눈을 한 번 감았다가 떴습니다. 그녀는 방금 무슨 말을 들은 건지 바로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그러니까 일부러 늦게 온 거라고. 왜? 아들은 대답을 망설였습니다. 그 모습이 영숙의 불안을 더 자극했습니다. 정말 일 때문에 늦은 것이 아니라는 뜻. 그렇다면 남은 이유는 많지 않았습니다. 딸이 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오해하지 마. 나쁜 뜻은 아니었어. 나쁜 뜻이 아닌데 생일인 날 하루 종일 엄마를 혼자 두니? 엄마, 내가 지금 오해를 하고 있는 거니? 아니면 너희가 이상한 짓을 한 거니? 영숙의 목소리는 크게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무 낮아서 더 무겁게 들렸습니다. 손주가 놀라 며느리 쪽으로 바짝 붙었습니다. 며느리는 용기를 내어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이 혼자 계실 때 어떠신지 저희가 좀 봐야 할 것 같았어요. 봐야 해? 그러니까 앞으로 어떻게 모셔야 할지, 어떤 게 어머님한테 맞는지. 영숙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천천히 웃었습니다. 웃음이라고 하기엔 너무 쓸쓸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나를 시험한 거니? 아무도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침묵이 대답이나 마찬가지였습니다. 영숙은 식탁 끝을 손으로 짚었습니다. 몸이 휘청인 건 아니었지만 마음을 겨우 붙들기 위해 무언가를 짚어야만 했습니다. 시험. 그녀는 그 단어를 혼자 되뇌었습니다. 내가 혼자 있으면 어떤지, 내가 외로워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너희가 없어도 살 수 있는지, 그걸 보려고 아들이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한 건 알아. 근데 우리도 고민이 많았어. 무슨 고민? 엄마 혼자 사시는 거 자꾸 걱정됐어. 그리고 아들은 며느리와 눈을 마주쳤습니다. 며느리가 대신 말을 이었습니다. 지난번에 집 얘기 드렸을 때 어머님이 너무 예민하게 받아들이셔서 저희도 어머님 마음을 잘 몰랐어요. 그래서 오늘 직접 느껴보면 어머님도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영숙은 가슴 한가운데가 서늘하게 식는 것을 느꼈습니다. 결국 집 이야기였습니다. 아무리 예쁜 케이크를 들고 와도, 아무리 꽃다발을 내밀어도 그 밑바닥에는 그 이야기가 깔려 있었습니다. 생일날? 영숙이 물었습니다. 하필 오늘 생일날 그걸 확인하고 싶었니? 딸이 급히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그 뜻만은 아니야. 우리도 깜짝으로 늦게 왔다가 엄마 놀래켜주고 같이 축하하려고. 놀래켜? 영숙은 딸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래, 정말 놀랐다. 아침부터 밤까지 아무도 연락이 없어서 내가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싶어서 놀랐고, 이 초인종 소리가 혹시 집 보러 온 사람일까봐 무서워서 또 놀랐어. 그 말이 떨어지자 거실 안은 고요해졌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딸도 더는 쉽게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손주는 상황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채 작은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할머니 울어? 그제야 영숙은 자신이 울고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목소리는 단단했지만 눈에서는 이미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황급히 눈가를 훔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굳이 감출 필요도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래, 운다. 영숙은 손주를 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도 속상하면 울어. 며느리가 꽃다발을 내려놓고 한 발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저희가 생각이 짧았어요. 짧았다는 말로 끝날 일이니? 정말 그렇게까지 상처받으실 줄은. 그럼 어떻게 생각했니? 아무 연락도 없이 하루를 보내게 해놓고 밤에 케이크 하나 들고 오면 내가 웃을 줄 알았니?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숙은 다시 식탁 위에 케이크를 바라보았습니다. 촛불은 아직 켜지지 않았습니다. 엄마, 70번째 생일 축하해라는 글씨는 이상하게도 너무 늦게 도착한 사과처럼 보였습니다. 그녀는 의자를 천천히 당겨 앉았습니다. 그리고 가족들을 향해 말했습니다. 좋다. 늦게라도 왔으니 이제 말해라. 엄마,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오늘 밤 나한테 뭘 들려주려고 온 건지, 한 사람씩 똑바로 말해. 그 말과 함께 거실의 공기는 다시 한번 깊게 가라앉았습니다. 생일 케이크를 둘러싼 가족들의 얼굴에는 축하의 기색보다도 이제는 숨길 수 없는 진실 앞에 선 사람들의 긴장이 번지고 있었습니다. 거실 안의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식탁 위 케이크는 아직 촛불도 켜지지 않은 채 놓여 있었고 그 주변에 선 가족들은 누구 하나 쉽게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한영숙은 그 침묵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서운함을 감추지도 이해하려 애쓰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말해라. 그녀가 다시 조용히 말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는지. 아들이 먼저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입을 열기까지 시간이 걸렸습니다. 엄마, 우리가 잘못한 건 맞아. 그건 알고 있다. 근데 우리도 솔직히 겁이 났어. 영숙의 눈썹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무슨 검? 엄마 혼자 사시는 거. 아들의 말은 이어졌습니다. 요즘 뉴스 보면 혼자 계신 어르신들 사고도 많고 연락 안 되는 날도 있고 그런 거 보면서 우리가 옆에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었어. 며느리가 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집 얘기도 드렸고요. 어머님이 저희랑 가까이 계시면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들의 말을 끝까지 듣고 있었습니다. 딸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엄마, 우리 진짜로 엄마 버리려고 그런 거 아니야. 그럼 엄마가 혼자 있어도 괜찮은지, 아니면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옆에 있어야 하는지, 그걸 알고 싶었어. 영숙은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통째로 비워놨다? 엄마, 전화 한 통 없이?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낮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 하루 종일 내가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인가 생각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아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엄마, 그건 아니야. 아니긴 뭐가 아니야. 영숙은 말을 끊었습니다. 아침부터 지금까지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그게 사실이잖아.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딸도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람은 말이다. 기다릴수록 더 약해진다. 영숙은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바쁘겠지 하고 이해를 한다. 그 다음에는 혹시 무슨 일 있나 걱정을 한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내가 필요 없어진 거구나 하고 생각한다. 그녀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나는 오늘 그 마지막까지 갔다. 거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누구도 그 말을 가볍게 넘길 수 없었습니다. 아들이 두 손을 모은 채 말했습니다. 엄마, 진짜 미안해. 미안하면 다시는 하지 마라. 응, 다시는 안 할게. 영숙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족은 시험하는 거 아니다. 그 한마디가 그날 밤의 모든 것을 정리했습니다. 가족은 그냥 믿는 거다. 아무 말 안 해도 서로 알아야 하는 거다. 근데 너희는 오늘 나를 시험했다. 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엄마, 나 진짜 몰랐어. 이렇게까지 속상해 하실 줄. 모르는 게 더 문제다. 영숙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는 너희 엄마다. 70년을 살았다. 그 정도면 마음 하나쯤은 읽어줄 수 있어야 하는 거 아니냐. 그 말은 꾸짖음이면서도 어딘가 부탁처럼 들리기도 했습니다. 잠시 후 아들이 조심스럽게 서류 하나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것도 오늘 말씀드리려고 가져온 거야. 영숙은 서류를 바라봤습니다. 익숙한 종류의 종이였습니다. 뭐냐? 이 집 안 팔기로 하려고. 순간 공기가 멈춘 듯 조용해졌습니다. 뭐라고? 엄마가 원하지 않으면 안 팔아. 우리도 다시 생각해봤어.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어머님이 여기서 사시는 게 가장 편하시면 저희가 자주 오고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낼게요. 딸도 조용히 덧붙였습니다. 엄마, 나도 자주 내려올게. 이제는 그냥 전화만 하지 않을게. 영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 서류를 한참 바라보다가 천천히 식탁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늦었다. 세 사람의 얼굴이 동시에 굳었습니다. 너희 마음이 늦었다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그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나는 오늘 내가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처음 했다. 그 말은 조용했지만 그 어떤 말보다도 무거웠습니다. 손주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할머니, 왜? 촛불 불어야지. 작은 손이 케이크를 가리켰습니다. 그 순간 영숙의 시선이 케이크로 향했습니다. 흰 크림 위에 적힌 글씨. 엄마, 70번째 생일 축하해. 그녀는 잠시 그 문장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생일이긴 하네. 며느리가 떨리는 손으로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작은 불빛이 케이크 위에서 흔들렸습니다. 거실에 불을 끄자 그 작은 촛불 하나가 유난히 밝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소원 빌어. 아들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예전 같으면 우리 가족 건강하게 해주세요라고 빌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아주 짧게 속으로 말했습니다. 나답게 살게 해주세요. 그리고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촛불을 바라보다가 입김을 내어 불었습니다. 불빛이 꺼지며 작은 연기가 위로 올라갔습니다. 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조금 전과 같은 공간이었지만 분위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완전히 따뜻하지도 완전히 차갑지도 않은 그 사이 어딘가의 공기였습니다. 영숙은 가족들을 바라봤습니다. 오늘은 같이 먹자. 그녀가 말했습니다. 근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지 마라. 아들이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네, 엄마. 알겠습니다, 어머님. 딸은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엄마, 생일 축하해. 그래. 영숙은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가족은 곁에 있는 것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그리고 더 늦기 전에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것을요. 70번째 생일. 그날은 누군가에게 축하받은 날이 아니라 자신이 자신을 선택한 날이었습니다.